예, 자, 자율성 문제. 자, 결국 뭐,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하고 계속 이제 조금 반복되는 질문이, 이어지는데,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, 그러니까 자율적 행위가 보인다. 자율적 행위를 하는 것 같다. 라는 것에서 과연 이것이 자율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말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.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죠. 예. 제가 아까 이제 고양이 예를 들었는데,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AI 머신이 이제 하게 될 때, 그런 행위가 예를 들면은 규범이나 윤리에 맞지 않는다면은 스스로 중단할 수 있느냐라는 이러한 또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겠죠. 예.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뭐 설사 이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과연 얘가 자율성을 가진 존재라고 과연 말을 할 수 있겠느냐. 설사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, 예. 이거는 뭐 몇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다가 어떤 조건에서는 그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인간의 뭐 어떤 임의적인 명령에 의해서 중지될 수 있다라든가 그런 식의 어떤 설정은 우리가 만들어 볼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그러한 설정에 따라서 AI가 활동을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특정한 규범의 틀 안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과연 이것을 이 존재, 이 AI 머신이라는 것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근거로 과연 사용할 수 있겠는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자,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게 되겠죠.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,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바탕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몇 가지 이제 이론적인 전제가 있는 것이죠. 예. 자, 그러니까 이거 참 뭐라고 할까요? 이 예를 들면 여러분이 AI 로봇 머신을 가지고 있다. 뭐 교사 로봇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떤 특정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을 자율성, 특히 윤리적 행위를 하는 어떤 자율성을 가진 존재를 꼭 봐야 하는지는 여전히 우리가 의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교사 AI 로봇이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이 이것이 자기 스스로 윤리적 결정을 뭐라고 할까요? 하기를 과연 우리가 바랄 것인가? 아니면은 그냥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어떤 특정한 제한 조건만 잘 지키도록 그렇게 설정을 할 것인지,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
그냥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어떤 특정한 제한 조건을 지키는 그러한 로봇을 우리가 사실 원한다고 보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겠죠. 예, 이것이 진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판단해서 어떤 자신의 윤리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. 예. 일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럽겠죠. 그러니까 그냥 역할을 잘 수행하고 어떤 특정한 제한 조건, 교사 로봇이라면은 뭐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시간을 넘어서 가르치지 않는다라든지 어떤 이러한 인간이 설정해 놓은 제한 조건을 그냥 잘 지키기만 하면은 뭐 큰 문제가 없게 되겠죠.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런 존재를 자율적 존재다, 윤리적 판단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다라고까지 어, 보려고 하진 않겠죠. 또 그렇게 보기도 실제로는 힘들다고 보이고요. 그러면은 왜 자꾸 이런 스스로 뭔가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뭐 일종의 윤리적 AI 로봇이라는 개념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가? 여기서 엣지온이는 두 가지 개념을 이제 구분을 하죠. 여기서 드디어. 뭐냐면 우리가 왜 자꾸 이런 데 집착을 하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마인드, 그러니까 AI 마인드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. AI 파트너. 자, 그 말은 뭐냐면은 물론 이것도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견해들이 이제 조금 갈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. 그 말은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점차적으로 발달을 하면 결국은 인공지능도 어떤 인간과 같은 마음 혹은 정신을 가진 존재로 볼 수 있다. 그 정도 수준까지 발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AI minds, 그러니까 인공지능 마음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.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인공지능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과 거의 비슷하게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어떤 윤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또 행동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. 하지만은 이런 인공지능 마인드가 실제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인공지능이 실제 발달하는 어떤 과정이나 추세를 본다면은 우리가 인공지능 파트너, 그러니까 인간과 협력해서 뭐 인간을 도우거나 아니면 그거는 상관없습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가 반드시 인간을 보조하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. 그 말은 뭐냐면 거꾸로 AI가 하는 일을 인간이 보조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인간이 뭐 AI보다 못하냐?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파트너로서 인간이 하는 일 혹은 인간 사회에 필요한 어떤 파트너로서 AI가 발전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결국은 뭡니까? 2번이 구현이 되면은 결국 2번이 발달하면 1번이 될 것이다.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는 것이죠. 예.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은 약간은 열려있는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우리가 이것을 뭐 어느 한쪽이 좀 맞다라고 특히 뭐 이 사실 인공지능 마인드가 문제가 되죠. 사실은 이 인공지능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인공지능 파트너라는 것은. 근데 인공지능 마인드라는 것은 여전히 뭐라고 할까요? 과연 이것이 실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
쟁점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꾸 윤리적인 결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밑바탕에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은 AI 마인드까지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요 AI 마인드와 AI 파트너의 요 차이를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AI 마인드는 그러니까 뭐 인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, 심지어는 인간을 능가하는 그런 마인드, 마음 혹은 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주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제 인공지능은 뭐 인간을 좀 대체할 수도 있겠죠. 예. 그러니까 뭐 기계가 인간을 지배한다 이런 시나리오도 다 뭡니까? 인공지능 마인드가 가능하다는 그런 어떤 가정 혹은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요 두 가지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조금 중요한 얘기는 대체적으로 다 이제 훑었는데, 자,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뭡니까? 윤리가 실현되는 어떤 두 가지 방식, 그러니까 법과 기본적인 관습이 지배하는 영역과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을 좀 구분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